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의 사회를 맡게 된 승려학원 원장 나진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이죠. 예, 연말이고 또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오겠다라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나 봐요. 예, 작년에는 꽉 찼었는데 좀 그렇네요. 아무쪼록 오늘 바쁜데 시간 내서 오신 분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모두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모실 그 강사님은 사실은 방송국 대표시기도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네. 김찬희 TV의 방송국 대표시입니다. 유튜브죠. 오늘 끝나고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아무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찬희 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소개받은 김찬희입니다. 어머님들이 작년보다 조금 적게 오셨네요. 그래도 뭐 가장 중계동에 핵심만 오셔서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여러 학년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학년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예비 고3. 네, 예비 고2 반반이네요. 예비 고1 그 밑에 거기까지군요. 한두 명 계시군요. 그러니까 여기 2021, 22, 23까지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항상 뭐 매년 뭐 매달마다 뭐 입시가 가나 새로운 뭐 뉴스가 나니까 사실 매우 좀 헷갈립니다. 뭐 쭉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귀가 좀 얇잖아요. 갑자기 논술 폐지 그러면 논술 없어지나 보다. 뭐 정시 확대 그러면 정시만 남은 것보다 뭐 이렇게 뭐가 뉴스가 나는 거에 우리가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은 뉴스가 나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인지 헷갈려. 내가 해당되는 건지 내 다음 건지 내 다음 건지 아니면 또 조기 달성인지 뭐 헷갈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3년 동안 수능이 바뀌는 건 처음입니다. 수능 학력고사 통틀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사태에 지금 서 있잖아요. 예, 저희 딸은 이번에 고3이었는데 시험을 치고 시험도 못 쳤는데 놀러 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한국에 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내왔는데 나 정말 정신을 나보고 넣으래요. 예. 왜? 아빠가 전문가 아니야. 여기서 맞긴 맞아요. 예, 그렇죠. 지는 할 거 끝났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넣는 건 나보고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료집 있죠? 자료집 같이 보셔야 됩니다. PPT만 보시면 말이죠. 볼 때 원래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요 다 맞아 보여요.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일주일 지나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잘 쓰셔서 볼펜도 치시고요. 고3 어머님 반, 고2 어머님 반이니까 반반씩 하겠습니다. 또 고3 어머님이라고 꼭 내년에 대학 가는 법이 없죠? 그 다음에도 또 배운다는 입장에서 예비 고2 것도 같이 배워주시면 배워두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게 다음 거 뭘 눌러야 되나? 다운을 해야 돼. 요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할게요.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 우리가 지금의 예비 고3부터 시작이 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 얘기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말합니다. 2015란 말이 붙은 거는요. 15년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달랐죠. 박근혜 정부 때 생겼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항상 무슨 뭐 학년도 그러잖아요. 입시를 학년도라고 말할 때는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은 무슨 학년도? 2021학년도. 그 학생부터 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됐어요. 왜 15년에부터 그게 적용해서 그게 중학교부터 쭉쭉쭉 해서 고1 때부터는 그때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여기서 뭐 중요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뭐 많이 들은 얘기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 진로 선택 두 부분에 회색 표시를 해놨죠. 기하하고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에 표시를 했어요. 회색. 그죠? 회색 표시한 이유가 뭐죠? 네, 진로 선택 중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만 표시한 거죠. 물론 지금 예비 고3은 기하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쨌건 새로운 교과 과정 관점에서 볼 때 진로 선택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건 기하하고 과학2밖에 없다 그 말이죠. 수능 과목은 주로 어디 있어요? 네,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수능 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년 연속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잠깐만 요 호치키스가 너무 안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넘어가네요. 뜯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예. 원래 방송할 때는요, 이 호치키스를 딱 뜯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방송은. 그래서 방송 느낌으로. 자, 예. 페이지 2페이지. 이 페이지가 이제 2021년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2021년 고3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고2 어머니들은 그냥 들으세요. 2021년의 특징은 국어는 변동이 없고 수학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과는 기하가 폐지된대요. 기하가 폐지되는 것은 지금 예비 고3 현역생들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항상 누구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재수생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재수생은 뭔가 하면 공부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재학생들이 못 따라와요. 재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해야죠. 학교 내신도 해야죠. 할 게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으면 갭이 커져요. 그게 재수생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우리 딸이 만약에 내년에 재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기하 벡터를 공부했는데 재수하니까 사라졌어. 기분이 어떨까? 기분 역 같아요. 5월 정도 되면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재수생들이. 그러면 문제 집중 이러다가 한 7월 정도 되면 할 게 없어서 느슨해져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교대역 가서 뭐 축구도 하고 대학 간 친구들 가서 MT도 가고 진하게 연애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9월 모의평까지 안 넣으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다 보면 곧 수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학생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웅수생의 길로 가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건 좋은 상황이에요. 공부량이 준다는 건 재학생한테 좋습니다. 문과 봅시다. 문과는요 미적분 2 일부 내용이 추가됐대요. 뭐 추가됐는지 수학생분 잘 아시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됩니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전에는요 미적분 2에 있었어요. 즉 이과 수학 내용이 문과 수원 수트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문과 수학은 양이 느는 거죠. 재학생 문과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 써주세요. 좋아 죽겠어라고 쓰세요. 졸라 좋아라고 써라. 졸라 좋아. 빨리 써. 문과 써. 문과 없어요? 김찬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과는 줄어서 좋다 그러고 문과는 늘어서 좋대. 이게 무슨 대먹지 않은 소리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과는요 약간 좋은 거야. 왜? 공부량이 줄어서. 이과의 갭을 메꾸기가 약간 쉬워졌다. 근데 공부 안 하면 어차피 꽝이야. 문과는 왜 좋냐? 재수생은 아직 공부를 안 했어.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재수할 때 처음 등장해. 기분 더럽게 나빠. 이거 뭐야? 재수란 건 한 번 했던 걸 또 하는 건데 안 했던 거야. 대한민국 역사상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1년 선행학습한 건 처음이에요. 문과 재학생은 2학년 때 이미 했어. 수원수트에 나와. 내년 복습이야. 우리는 선행했어. 1년 먼저 공부했다고요. 문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문과 어머님들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수능에 임해야 돼.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죠? 이과에서 문제가 되는 과목은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 지금 수학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학 공부를 다 많이 해. 이과는. 다 많이 해. 어느 정도 가. 나중에는. 안 하면 거기도 못 갑니다. 물론. 다 합니다. 왜? 이과가 수학이 중요하다가 다 알거든. 나중에 가서 결국 국어한테 무너져. 문과는요. 수학을 좀 안 해요. 얘네들이. 올해 문과 수학 표준 점수가 이과보다 10점 높은 거 아시죠? 평균이 확 내려가니까. 거기서 점수가 막 10점, 20점 차이나. 제가 오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정시 뭐 봐달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13명 거 막 보다 보니까 이놈이 저놈인지 저놈이 이놈인지 학과도 몰라갖고 했는데 그렇게 문과가 수학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과라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점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과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재수생을 이길 수 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올해 고3 얘기고요. 이제 우리 예비 고3이 재수를 했거나 예비 고2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은 그 다음이 되죠. 2022. 그렇죠? 2022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노트북하고 약간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다운을 해야 되네요. 업과 다운이네요. 자, 2020년 수능 제도는 문제가 뭐냐?
2015년 개정교육 취지에 맞게 수능도 선택 과목으로 해놨죠. 지금까지는 과학과 사회만 선택이었는데 그럼 선택 과목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 과목이 생긴 거죠. 자, 볼게요. 국어는 독서 문학은 공통이고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서 화작이나 언매 중 하나를 안 해도 되게 된 게 지금의 예비 고2, 그다음에 예비 고3의 재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화작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언매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물어봤잖아요. 어느 게 유리할까요? 독서 문학은 뭐예요? 독서 문학. 독서는 뭐예요? 독서는 비문학을 독서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있어. 애는 알아요. 애는 공부하니까. 비문학, 뭐 이번에도 경제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 나왔죠? BIS 자기자본 결제기율 그거 보셨어요? 제가 그거 1교시 끝나자마자 한 30분 뒤에 시험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은행 캐나다 지사장이 내 친구인데 걔가 한국에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나와 같이 커피 마시고 있었어. 그 문제가 딱 나왔어. 내가 딱 보여줬어.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은행 직원이 봐도 모르겠다. 얼마 전에 교육했더니 못 알아듣더래. 거의 국채 0%란 말 나오거든요. 국채 0%란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0%의 리스크다. 그 얘기거든요. 딸이 시험 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딸한테. 야, 너 그 BIS 자기자본 결제기율 알고 풀었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요. 거기서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 수능은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지 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능이 뭔지를 반복 연습하면요. 풀 수 있는 게 수능이에요. 그만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국수, 영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알고 풀어요? 다 알고 풀면 선생이지. 선생도 한두 문제는 아마 다 못 풀걸? 우리는 외국에서 5년 발살해갖고 한국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연결해서 풀더라고요. 국수형 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화작은, 화법은 말하기예요. 작문은 쓰기고요. 말하기 쓰기가 글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대화해야 돼. 이 대화의 내용 뭐 그런 거예요. 언어는 뭐예요? 문법입니다. 문법가 이름이 언어예요. 매체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화작이 유리하냐 언매가 유리하니까 아까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유리한 게 좋대.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정답을 얘기하시다니. 내가 화작이나 언매 중에 특별히 잘하는 화작과 언매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화작은 이해만 하면 돼. 이해. 근데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해죠. 언매는 암기 과목입니다. 문법은 외우는 거예요. 저희 딸은 언어, 지금은 이제 문법이죠. 문법에 관해서 사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냥 다 외웠어. 외워서 다 맞았어요. 네. 외우면 되는 거야. 안 외우니까 틀리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거야. 보조가 그러고 외우고 외우는 거야. 둘 중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학생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3이면 이것도 3, 이게 4면 이것도 4, 이게 2면 이것도 2지.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4인 오따꾸는요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그게 문제죠. 언매건 화작이건 그냥 애들이 쭉 서 있으면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죠? 뭐가 유리할까요? 이때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비 고2 학생이 2022년 수능 칠 때의 경쟁자는 누구죠? 여기 앉아있는 예비 고3들이죠? 예비 고3들은 화작을 선택할까요? 언매를 선택할까요? 무조건 화작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재수생 뭐 한다고요? 하던 거 한다고, 하던 거. 왜? 화작은 하던 건데 언매는 안 하던 거죠. 거기 써있죠? 예비 고3은 뭐 안 본다고요? 매체는 안 봐요. 언어만 봐요. 2021년이 낀 세대라서 완전 엉터리예요. 2021이 완전히. 기하는 빠지고 뭐 매체 빠지고 과목을 쪼개갖고. 재수생은 100% 화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작할까요? 언매할까요? 그렇게 틀리다고 물어본 거예요. 어이 더럽게 어렵네.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게 될 줄이야. 볼게요.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이 다르면 잘 들어요. 오늘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거 한다면 술술이에요. 술술.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이 다르죠. 그 과목 이름도 다르죠. 그러면 그 과목별로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고 표준점수도 다르고 유불리가 다르고 과학 선택을 선택할 때 항상 들은 얘기가 있어. 잘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과목을 하지 마라. 많이 들으셨죠? 왜? 보통 100분으로 결정이 돼요. 과탐, 사탐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데 100분이라는 건 뭐예요? 석차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면 내 능력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석차가 밀리죠.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으면 석차가 올라가잖아요. 과학사회는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과목은 안 하면 좋아.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과목이 문과는 경제고 이과는 물리투 아니에요. 그거 한 놈 거의 미친놈이에요. 물리투는 영재고 과학과 애들이 수능도 정시도 안 가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푸는 거예요. 걔네들 다 수시로 가잖아. 그런 걸 왜 하고 있냐고. 예. 어쨌건 경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 예? 이건 사회과학이고요. 국어는 말이죠. 잘 보세요. 국어는 과목 이름이 뭐죠? 독서문학, 화작, 언매죠. 독서문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화작이라는 과목이 있고 언매라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국어야, 국어. 국어. 그럼 내가 언매를 선택했으면 시험지 중 25%는 그 자리에 언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놈은 25%짜리에 화작이 들어가 있는 거야.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가 시험 보는 학교가 달라져. 이해가시죠? 다른 시험지가 배송되는 거야. 또 시험지 배송사고 분명히 날 것 같아. 언매 지르고 갔더니 뭐야 이거! 이렇게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전부 시험 올스탑입니다. 그런 일 아니려고 미리 막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막 그러겠죠? 검사하는 사람 또 빼돌리는 거 아니야 시험지? 자 어쨌거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하도 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험지에는 뭐라고 써있어? 둘 다 국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같이 국어로 채점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5%의 문제가 다르다면 누가 유리할까? 그에 따라 쉽게 나온 과목을 선택한 애가 유리하겠지. 내가 언매를 선택했는데 학교에서 한 300등에 졸라 쉽게 나왔어. 반사해 반사해.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황당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놨겠어? 근데 그 대책을 세워놨다고. 왜? 너무 쉽게 나온 과목을 선택한 애가 그냥 복골복골이 유리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졸라 어려워. 어디 나와 있냐?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 4페이지 읽고 이해하시는 분 나가세요 지금. 그게 교육부 발표 내용이야. 교육부 발표 내용 4페이지. 뭐야 그게 무슨 왜 벌레들이 날아다녀? 벌레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래요. 학교 선생님들 아무리 몰라. 지금 입시 설명회 하는데도 이거 설명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 따라하겠지. 이제 내가 하면 다 따라해요. 그 다음에 베트남어 10만 양정설 그거 만든 사람 저 아니에요. 그럼 베트남어로 쏠리니까 갑자기 또 아랍어 양정설로 바뀌어갖고 제가 참 입시계에 큰 파문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이제 수학도 보세요. 수학. 이제 여기 수학 보세요. 수학은 어떻게 돼요? 수학 한번 같이 보세요. 2페이지. 수학은 어떻게 있어요?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하죠. 문과는 뭐 하면 돼요? 확통하면 돼. 왜? 문과는 뭐 해도 되기 때문에. 문과는 뭐 해도 되기 때문에 확통하면 되죠. 확통이 제일 쉬우니까. 이과는요. 3페이지 보니까 대부분 대학의 이과는 과목을 정해버렸어. 학교가. 그렇죠? 거기 메모 쳐놨죠 제가? 미적분 기하중 택일. 그 다음에 이과는 사회는 안 되고 과학중 택이 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부는 문이과 폐지하라 그랬는데 대학은 폐지 안 해. 이과는 이과를 뽑을까? 이러는 거지. 그럼 이과는 무조건 미적 아니면 기하를 해야겠죠. 그럼 미적이 유리할지 기하가 유리할지 이과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좀 봅시다. 자, 문과 어머님들은 국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국어에 해당한다고 들으시고요. 이과 어머님들은 국어에도 해당되고 수학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해가셨죠? 문과는 확통이니까 문과는 선택이 다 확통이에요. 문과 중에서 딴 거 안 넣으면 그 미친놈이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건. 예.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통과목 75%가 있어요. 선택과목 25%가 있어요. 수학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어요. 이과생 중에 셋 중에 뭘 선택을 했을 거야. 주로 이제 미적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했겠죠? 그 중에서 어느 게 쉽게 나왔을지 모르니까 어렵게 나온 거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조정 점수를 만들고 그걸 다시 표준 점수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0.75 곱하기 0.25에서 합쳐서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내겠소 그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야 여기. 선택 과목에 쉬운 난이도가 있으니 쉽게 나온 애들은 점수가 떨어지게
어렵게 나온 거 풀었던 점수가 어렵게 만드는 아까 4페이지에 봤던 그 복잡한 공식을 도입하여 이 점수를 조정한 다음에 표준 점수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우와. 보자. 아까 4페이지 보니까 너무 도식이 복잡하죠? 그런 거를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숫자로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숫자로 만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문과생은 거길 국어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국어와 수학으로 생각하는데 수학으로 봅시다. 자, 수원수투 미적분 선택자가 있고 수원수투 기하 선택자가 있다고 보세요. 이걸 문과로 대응하면 이거예요. 독서문학 엄매 선택자와 독서문학 화작 선택자가 있다고 보자 이거야. 네. 그랬을 때 문제는 미적분과 기하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니까 그걸 없애자 이거야.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와 기하 선택자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받는지, 즉 이 선택자가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이 선택자가 공부가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그것부터 먼저 판별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선택자가 더 공부 잘하는지 이거 선택자가 공부 더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 치는 애들과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 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공통과목의 점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요 선택자가 수원수 투본 75%, 요 선택자가 수원수 투본 75%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얘네 평균과 얘네 평균을 비교해보면 어느 집단이 잘하는 애든지 알 수 있죠.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수원수투 미적 선택자의 수원수투 75% 문제만의 평균을 봤더니 60점이야. 수원수투 기하 선택자의 평균을 봤더니 수원수투 평균이 50이야. 어떤 집단이 잘하는 집단이에요? 미적 집단이 잘하는 집단이라는 게 알게 되죠.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미적 25% 문제에 해당한 미적 평균을 봤더니 앞에 집단이 19야. 두 번째 집단도 19야. 선택 과목은 평균이 똑같이 나왔어. 그럼 어느 선택 과목이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미적이 어렵게 나온 거란 거 아시겠어요? 왜?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이니까 평균점이 23, 2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난이도가 같다면. 같다는 건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똑같이 19점, 19점 주면 이 사람이 너무 열받지. 그래서 이 19점의 점수를 더 주자 이거야. 이게 조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냥 더 주면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그 과학을 4페이지로 그걸 써놓은 거야. 이 자식들이. 수학생들은 다 알지, 그거 보시면. 통계학이니까. 그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이해를 못하셔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취지는 다 이해했어. 예? 미적분 점수를 내는, 요 점수를 내는 거야. 요 점수를 내는 방법이에요. 조정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미적분 점수를 이렇게 내는 거야. 자, 출발점을 60, 즉 공통과목의 평균으로부터 출발을 해. 그 다음에 자기가 맞은 미적분의 점수가 있겠죠. 뭐 22점이다, 25점이다. 거기서 평균을 빼. 평균보다 잘했으면 플러스 점수가 되고 평균보다 못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까지게 되겠죠. 더해질지 까질지는 사람한테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뭘 곱하냐. 표준편차분의 표준편차인데 위의 표준편차는 미적분 선택자의 공통과목 표준편차. 요거는 미적분 표준편차. 그러면 선택 과목에 미적분 선택자가 정말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으면 몰려있을수록 요게 작아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수가 1보다 커지겠죠. 지금 얘기는 졸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보면 과목별로 표준편차가 어떻게 돼요? 보통 20이 넘지 않아요? 제가 대원외고 본 적 있어요. 대원외고는요. 과목 표준편차가 8이에요. 8. 85점 이하가 없어. 86점에서 100점까지만 있어.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8이야. 요게 8이 된다고. 예를 들면 이게 20이면 그럼 2가 되지.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미적분 선택자가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을수록 이 차이가 더 나게 만들어 놓는데 요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같다고 봅시다. 같다고 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의 조정 점수는 60 플러스 평균보다 상회한 자기 점수. 됐어요? 그럼 이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은데 출발이 어떻게 있어요? 50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상회한 점수를 더하는데 저기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들으면 좀 허탈하신데 결론이 이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하는 과목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잘하는 과목의 거를 선택을 해서 더 잘하면 최고점입니다. 웃을 줄 알았어요. 못하는 애들 걸 잘해서 이걸 25를 먹어도 이 점수는 여기 20 먹은 애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왜? 출발이 작으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잘하는 애들 따라갔다가 요게 7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2가 되면 뭐야? 바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어쨌건 잘하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상위권에 몰리는 과목에서 정면 승부라는 게 이게 결전이에요. 아시겠죠? 국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측해보면 재수생들이 전부 화작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화작을 권할 거예요. 왜? 엄매는 처음 가르치는 거거든, 자기들도. 언어를 아는데 매체는 잘 모르거든. 학교 선생님들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야, 화작이야, 화작이야! 이럴 거야, 아마. 내가 뻔해! 화작 90% 이상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불리 될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엄매는 무슨 뭐 베트남어 비슷한 과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를 들면 조금 이게 평균은 높아졌는데 자기가 그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없어. 그런데 점수가 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은 말이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문과는 됐고요. 수학, 이과는 아주 간단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선택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는 했죠? 결론은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비 고2부터 특히 중요합니다. 미적하고 기하가 있죠. 학교에서 뭘 먼저 배워요? 미적을 먼저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자사는 그렇죠. 일반은 안 그래요. 자사고는 지멋대로 하죠. 예, 자사는 지멋대로 다 하죠. 2학년 다 끝나잖아요. 예, 자사고 특목고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보통 일반고는요. 기하를 먼저 배워요. 왜냐? 미적은 수원 수투가 끝나야지 배우거든요. 아니 극한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미분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수원 수투가 일반고는요. 수원을 2학년 1학기 때, 수투를 2학년 2학기 때예요. 그래서 보통 미적이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그럼 기하는 3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도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2학년 때 합니다. 기하는. 그럼 여기서 나오죠. 답이. 네, 답이. 일반고 기준에서 본다면 학종을 한다 내가. 그럼 수능도 미적을 하는 겁니다. 왜? 학종을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뭘 하고 있겠어? 전학교에서 미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능에도 미적을 봐야지. 그래야지 집중 중점되고 축적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2학년 2학기 때 벌써 내가 내신을 봤더니 김찬희 아들처럼 내신이 황폐하네. 가고 싶은 대학은 전혀 못 가네. 그럼 정시올인으로 빨리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저 아들, 딸 전부 다 2학년 여름방학 때 다 정시올인으로 돌렸어요. 둘 다 내신이 시원찮기 때문에. 시원찮다는 건 원하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 돌렸으면 미적을 꼭 할 이유가 없어요. 뭘 알아? 아무거나 하면 돼요. 기하를 해도 되고 미적을 해도 되고. 근데 기하가 공부량이 적을 겁니다. 왜? 공간 벡터가 빠졌거든요. 이름 제목 자체가 기하 벡터가 해서 벡터가 빠지면서 평면 벡터만 들어가고 기하 벡터 안 들어가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양이 줄었어요. 저희 딸이 보더니 뭐야 이게 기백이야? 이러더라고요. 네. 기하를 못한다면 하면 안 되죠. 나는 무슨 공간 감각이 없는 애들이 있어. 막 도형만 보면 뭐 머리 아프네. 그런 애들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딸은요 미적을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미적 어려워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기하하면 돼. 기하 선택자는 적던데 신경 쓰지 마. 공부량도 적으면 좋지 뭐. 그 시간에 딴 과학 공부하지. 아시겠죠? 따라서 2학년 때 정했던 노선이 선택 과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학종을 할지 정시를 할지 정해야지. 그 정하지 않고 3학년을 넘어가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1년 뒤에 어머님들 만나보면 아직도 못 정했대. 왜 못 정했냐가 되면 내신도 신통치 않고요. 모의고사도 신통치 않고 논술도 못해서 3가지를 다 하고 있대. 신통치 못할수록 한 가지만 해야지 왜 3가지를 다 하냐고요. 3가지를 왜. 3가지 다 하거나 2가지 하는 사람은 잘하는 애들이 자사고 어머님이나 일반고에서 전교권 어머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를 해. 우리 딸이 강남구에서 내신 2.7. 그냥 정시만 했어요. 지가 무슨 논술이야. 안 했어. 무슨 학종이야. 집어쳐. 야, 화학원이 진짜 9등급 나오더라.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아시겠죠? 수능제도 얘기했습니다. 과학사회는 얘기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참 별게 다 있어요. 네. 5페이지가 정시 추세죠. 정시가 몇 프로? 2022학년도. 2022학년도에 몇 프로 하게 돼 있어요? 30% 하도록 결정된 건 작년입니다. 작년 8월 17일에 결정됐어요.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었죠. 2022년도에 30%를 하라 그러니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럼 학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요? 1년 조기 달성하는 거로 충성심을 과시합니다. 그게 보이세요? 5페이지에? 이미 예비고3인 2021년에 대부분이 30%를 넘었으니까 1년 조기 달성입니다. 이해가시죠? 정시가 30%를 다 돌파했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19개 대학입니다. 이게 19개 대. 이 19개 정도 대안에 가면 어디 가서 얘기하죠. 어느 학교 다닌다고. 여기가 아니면 그냥 뭐 다시 도전할 건데 그래서 머리 좀 굴떡굴떡거리면서 이번에 좀 못 봤어 뭐 이러면서 괜히 그렇잖아요. 네. 물론 뭐 중간 이하부터 관심 없는 어머니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시험 쳐보세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에 30%를 조기 달성 못한 학교가 몇 개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입니까? 서울대, 고대, 중앙대 3개입니다. 그렇죠? 서울대, 고대, 중앙대는 30%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서울대, 중앙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해인 2022에 30% 달성을 할 겁니다. 그럼 30% 이미 넘은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40%가 됩니다. 왜냐? 페이지 7페이지 가볼까요? 올해 11월 28일 날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3주도 안 됐어요. 11월 28일에 발표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7페이지에 2번 보이세요? 그 밑에 3번 있죠? 2번 바로 밑에 3번. 어떻게 돼 있어요? 40% 이상 되는 게 24학년도부터인데 22학년도 조기 달성 유도 보이세요? 22 조기 달성 유도란 말까지 했어. 21은 조기 달성 유도란 말도 안 했는데 조기 달성했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조기 달성 유도하겠대. 그러니까 30% 넘은 학교는 다 40%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 못 넘은 학교는 30%를 넘겠죠. 그러면 2022학년도에 해당한 지금 고2, 예비 고2 어머님들이 많은데 다시 5페이지 가볼게요. 2022학년도가 돼도 30%가 안 되는 유일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어디냐? 여기 나온 고려대입니다.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는 무조건 해야 되고 40% 조기 달성하라고 유도까지 하고 있는데 고려대는 2022년에 정시 30%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거 바꿀 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미 작년에 결정한 건데 학생부 교과를 30% 하기로 결정했어요. 작년 8월 17일에 교육부가 방침을 정할 때 2022학년도 지금 예비 고2입니다. 예비 고3이 재수할 때 30%를 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을 뒀어. 학생부 교과 30%를 하면 정시 30%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고대만 그거를 덥석 받았어. 고대 완전히 좀 속된 말 쓸게요. 좆됐습니다. 2022학년도는 정시 30%를 안 해놓고 2023은 무조건 40%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사이에 정부 방침이 바뀌어갖고 이게 뭐 나라 학교가 널뛰게 하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고려대는 2022학년도 지금 예비 고2 때 정시는 19.9%밖에 안 되고요. 이미 내년부터 2021학년부터 학생부 교과가 30%가 넘었어요. 30.1%예요.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뽑는 거죠?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거죠. 정량평가는 강남이 제일 불리하고 그 다음 강북이 불리하고 그 다음 수도권이 불리하고 그 다음 지방도시가 불리하고 제일 좋은 게 시골과 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섬에 살고 학생이 좀 많으면 좋겠지. 항상 빼다 맞고 나가 맨날 1등급 하는 애. 그런 애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고려대는 시골 애들이 좋아하긴 좋아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골 애들이 고려대를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고려대가 시골 애들을 좋아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이게. 왜 이랬느냐? 아주 간단해요. 1년 뒤에 정시해 보시면 알아요. 고대하고 연대가 같은 군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군이에요. 2022학년부터는 다시 가군으로 이동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온대요. 서울대는 5년에 한 번씩 이런 짓을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대 실기 시간이 부족해서 나군으로 이동한대. 정말 치졸한 답변이에요. 그럼 나군만 이동하지, 미대만 이동하지 왜 다 이동해?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이동하는 거 즐기는 거예요. 니들이 자꾸 우리한테 넘겨오는데 무슨 뭐 성대가 더 좋다느니 무슨 연대가 대학 평가를 더 받았더니 뭐 중앙일보 때리고 그러는데 거짓말 씨 내가 나군으로 오면 다 가군으로 갈 새끼들이 말이야. 가끔씩 이동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은 연고대가 어느 군? 나군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조금 더 잘 친 애들은 연대 가요? 고대를 써요? 연대를 쓰죠. 그럼 고대는 연대 떠는 애들만 쓰죠. 자존심 처음 한번 상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연대 써서 붙은 애들은 뭐 당연히 뺏기는 거죠. 연대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가군의 서성안을 쓰겠죠. 가군 서울대 쓰는 애들도 물론 있겠으나 가군 서울대 뺏기는 거야. 고대 입장에서 뭐 괜찮지. 근데 가군 서성안에 걔네들이 합격을 하거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심지어 가군 서성안 애들이 나군 고대보다 더 좋은 애들이 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기분 더럽게 나빠졌어요. 두 번째 상했어. 이럴 때 고대는 정시가 연대와 같은 군에 있다는 게 연대한테 한 번 뺏기고 서성안에 두 번 뺏기죠. 그러니까 정시를 늘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학생부 교과로 30% 하는 곳은 고대한테 안 좋을 텐데 서울에 있는 애를 안 뽑겠다는 거야. 뭐야? 특히 강남은 하나도 안 뽑겠다는 거네. 자사특보가 하나도 안 뽑겠다는 거야. 뭐지? 고대가 그럴 리가 있어요? 고대가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고대 입학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페이지. 고대는 연구해야 됩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지금의 예비고3, 예비고2 다 해당돼요. 예비고1 다 해당됩니다. 예비 중3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정부도 바뀔 텐데 뭐 어떻게 알아. 1년마다 바뀌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 공론화에도 공론화도 안 따르는데 뭐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49페이지. 자 고려대 봅시다. 고려대 49페이지. 50페이지 갑시다. 50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길게요. 얘네들이 30% 이상 뽑기로 한 학생부 교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잘 보세요. 작년과 올해는 다단계란 거 보이세요? 다단계 전형을 했어. 어떻게 되죠? 1단계 교과 100 보이세요? 그러면 강남 애들, 특목 애들, 자사 애들 또는 서울에 있는 애들은 1단계가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원서를 안 쓰던 전형이야. 그래서 시골 애들과 섬에 사는 애들이 1단계 쉽게 통과하니까 다 써. 2단계도 합격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능 최저에서 탈락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바꿨냐?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 50페이지. 일괄 전형으로 바꿨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단계 교과 정량평가에서 좀 밀리더라도 서류 20과 면접 20은 대학 재량이니까 거기서 점수를 좀 더 주면 뒤집어 엎겠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교과 등급간 점수차를 많이만 안 두면 되겠죠. 교과의 정량평가의 실질 반영 비율을 낮추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렇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50페이지 세 번째 표 보세요. 모두 1등급인한테 몇 점 줘요? 60점. 모두 2등급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몇 점 차가 돼요? 1.2점. 내가 특목 다녔는데 평균 3등급이야. 그럼 몇 점 깎여? 2.4. 그러면 독도고 전교 1등에 비해서 3.6점 더 까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하고 면접에서 3.6점 더 주면 되지 뭐. 쉽죠. 아주 쉽죠. 요렇게 바꿨어요. 이름은 학생부 교과지만 사실상 학종입니다. 왜? 교과 등급간 점수차가 너무 적어. 거기 써서요. 사실상 학종. 그런데 왜 이름이 학생부 교과예요? 공식 반영률이 50이 넘는 거로 이름을 지어요.
50이 넘는 게 뭐예요? 교과가 60이잖아요. 그거로 분류 이름을 지어줘요. 2020학년 때도 없어지는 적성고사라는 게 있어요. 적성고사가 전형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학생부 전형이에요. 왜냐? 학생부 60, 적성고사 40이거든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지. 2020학년 때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통과된 거예요. 야, 말이 돼요? 여기 지원하고 싶죠? 지원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아이씨,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페이지 앞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에이씨. 그래도 들으세요. 4% 아닌 거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49페이지 밑에 표 보이세요? 원래 학추원, 학추2로 돼 있던 4%만 지원할 수 있던 거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으로 단일화하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3학년 전체 인원의 4%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300명이면 12등까지. 예. 그 12등을 5학기 평균으로 할지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할지 그건 학교장 맘입니다. 서울대 직윤도 그렇잖아요. 직윤을 문과 1명, 이과 1명 할지 이과 2명 할지 3학년 1등으로 할지 1, 2, 3학년 평균 1등을 할지는 학교장 지 맘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보니까 엄마가 힘이 센 사람이 되더구만. 예. 엄마가 학부모협의회 회장이면 그 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되더군요. 보니까 참 그게 난 너무 싫더라고. 내가 어떤 아는 내 후배의 딸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가 전교 2등이었어. 내가 너 1등해! 그랬더니 1등이 됐어 진짜 3학년 1학기 때. 그러고 나서 만났더니 눈이 썩은 동태 눈깔 같이 돼 있더라고. 얘가. 학종이란 게 애를 피날립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은 못 땄어요. 왜? 3개년 평균을 떼준대. 내가 그 엄마 분명히 학부모협의회 회장일 거다. 왜냐면 얘는 아버지 엄마가 다 맞벌이 하려고 정신없어. 그래서 결국 서울대 일반 써서 떨어지고 연대 붙었더라고. 그래도 전교 1등이 연대는 돼야지. 그래도 아무리 강북이지만 목동인데 그래도 어쩌거나 됐죠? 그 다음에 다시 49페이지 보세요. 학생부 종합이 두 개로 쪼개졌죠.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 합평으로 쪼개졌습니다. 어느 게 신설일까요? 계열적 합평이 신설입니다. 계열적 합평 밑에 신설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는 학업 우수한 애일까요? 계열적 합평일까요? 수시의 모든 이름은 개소리예요. 수시에 붙어있는 전형 이름은 다 개소리라고요. 중앙대 최고의 개소리라죠. 다빈치 인재 전형. 우리나라에 다빈치가 어디 있어요? 다빈치가. 말도 안 되죠. 다빈치 인재전형과 탐구 인재전형의 차이는 뭔가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네, 이해가시죠? 계열적 합, 학업 우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붙인 이름이야. 심심풀이로 땅콩으로. 그럼 차이가 뭐죠? 차이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도 바뀐 게 많아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51페이지 차이 보이시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열적 합평은 뭐가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네요. 수능 체제 없는 학종이 드디어 탄생했어. 고대에서. 고대는 학종과 학생부 교과가 전부 다 수능 체제가 있고 이 수능 체제가 너무 높아갖고 막 절반 이상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고대가 바보짓을 5년 동안 한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외고 애들은 괜찮아. 외고 애들은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붙는 애들이 수능 체제 대충 통과해. 문제는 과학고 영재고 애들. 과학고 영재고는 어떤 애들이죠? 수학과학은 다 맞아. 국어 4등급, 영어 5등급. 그런 애들이 보통 고대를 오거든요. 과거 영재고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지. 근데 과거 영재고에 5, 6, 7등급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일로 오거든요. 고대. 근데 걔네들이 학생부 일반의 면접까지 잘 해놓고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야. 왜? 학생부 일반 수능 최저가 4과목이 다 들어가거든. 그런 애들을 서성안에도 다 뺏겼던 거지. 병신들이. 서성안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고대 입학처 진짜 문제 많죠. 고대 나오신 분들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거야. 10,000명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고대를 비판했는데도 고대 입학처는 안 바뀌어요. 고대 입학처는 아무도 제 입학 설명에 안 오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는 10,000명 입학 설명을 뭐 20년 동안 했지만 항상 한양대나 잠실 같은 데서 하루는 숭실대 입학처장에 항의 전화 왔어요. 왜 항의 전화 했는지 아세요? 왜
숭실대가 국민대 밑에 있느냐? 숭실대가 입시 결과, 취업 결과가 좋다는 통계를 보내주겠다고 나한테 항의 전화 온 거야. 내가 그랬냐면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영원히 숭실대를 국민대 위에 두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보세요. 숭실대가 그거 앞에 있죠? 애들은 국숭세단이라고 그래요.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국숭세단. 국숭세단 광명상가 아시죠? 국숭세단, 광명상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국숭세단, 광명상가. 두 개가 빠져있죠, 지금. 뭐가? 서울과기대가 빠졌고, 한양대 에리카가 중간에 빠졌어요. 그 두 학교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외우는 걸. 어쨌건 간에. 숭실대 앞에 있죠. 그게 벌써 3년 전 얘기야. 그 이후로 계속 저의 입시 설명회 자리시면은 숭실대가 국민대 앞에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대에서는 항의 전화가 없다는. 그게 숭실대가 발전하는 비결인 거예요. 아까 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고대 얘기 이제 종집을 짓게. 고대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고대는 가장 큰 변화가 고대 학종을 2개 쓸 수 있게 됐어요. 49페이지 보이세요? 복수지원 보이시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4% 안에 든다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을 하나 쓰고 계열적 합평 하나 이렇게 2개 쓰면 돼요. 이해 가시죠? 내가 4% 안에 못 들면 일반 학업부 수행 한번 쓰고 일반 계열적 합평 또 하나 쓰고 이렇게 2개 쓰면 되시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대 학종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는 자기소개서 쓰시는 부모들이 제일 부러워요. 한 번도 못 써봐가고요. 제가 좀 코치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들, 딸이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페이지 다시 7페이지 가볼게요. 7페이지. 이게 11월 28일 3주 전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난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페이지의 2번입니다. 7페이지 2번. 주치입니다. 고교정부 블라인드 확대. 그거.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7페이지 2번이었죠? 요 2개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학종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내년부터 바로. 학교 프로파일은 뭐냐?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각 대학에 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학교예요. 우리 고등학교는. 그러면 고등학교가 질 좋은 고등학교라는 걸 정보를 주는 거죠. 당연히 특목이나 자사 또는 일반고라도 강남 일반고라도 우대받는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있죠. 이거를 폐지해서 고교의활화를 봉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란 건 뭔가 하면 학교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건데 면접할 때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근데 서류에는 안 지워져 있어. 그거를 서류까지 확대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서류에도 학교 이름이 없고 면접 볼 때도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실력만 갖고 뽑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뭐 특목자사가 실력이 더 좋으면 뽑힐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특목이나 자사는요. 학교 이름을 지워도 과목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목이 달라요. 학교마다 뭘 공부하는지를 대학은 다 압니다. 요렇게 공부하는 학교, 대일 외국은 요렇게 공부하는 서울 외국은 다 알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특목자사 폐지까지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거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일반고끼리는 구별이 안 돼요. 일반고는 딱 배우라는 것만 배우게 돼 있잖아. 강남 일반고와 강북 일반고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라면 면접은 물론 못한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학생이라면 유불리 없이 붙을 수 있게 됐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강남 애들 더 쳐주고 일반고를 강북은 더 쳐주는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떨어졌으면 내가 애가 못해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특목자사는 여전히 서류에서 구별할 수 있다. 일반고 사이에서는 근데 구별이 안 될 것이므로 면접에서 능력만 구별될 것이다. 알겠죠? 이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또 학종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학종에서 중요한 것은 7페이지에 있는 1번이죠. 7페이지 1번. 내년에는 살아있는 자기소개서 있죠? 내후년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아니. 교사추천서가 없어진다. 한 점 맞을게요. 하도 많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있는 교사추천서가 내후년에는 일거에 없어진다. 이미 교사추천서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미 서강대는 없어요.
한양대는 4년 전부터 없어요. 그건 학교별로 없는 거고 일거에 없어지는 건 지금의 예비고이 때부터는 교사추천서는 일거에 없다. 그럼 교사추천서 역할을 하는 건 결국 학생부의 행특이죠. 행특이 결국 교사추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언제 폐지되죠? 2024학년도에 폐지되니까 좀 멀었습니다. 그죠? 현 중2부터 없어진다고 거기 써있죠. 이게 학종에서 가장 큰 변화고요. 기재항목 변경 같은 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기재항목 변경은 6페이지에 쫙 써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재항목 변경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막 없어지죠. 무슨 그죠? 뭐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없어지고 뭐 청소는 뭐 클럽 활동 다 없어지고 뭐 그죠? 자율 동아리도 지금은 이제 한 개만 하다가 싹 없어지고 수상 경력도 없어지고 독서 활동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비교과를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비교과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 정시와 관련 가장 큰 변화는 뭐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3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정시 확대입니다. 정시가 40%가 되면 정시가 사실상 45에서 50% 되는 겁니다. 왜? 수시 2월이 있으니까. 그냥 정시 40%다? 그럼 정시 45에서 50입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 나왔죠? 뭐냐? 지금의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상위 16개 대학은 5%에서 10% 사이예요. 이걸 10%까지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은 보통 해당 사항이 없겠죠. 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뭐 주로 이제 특목과 자사가 가던 겁니다. 자사도 많이 못 갔죠. 전국형 자사하고 특목이 가던 거고 논술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폐지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논술 폐지 축소란 말은 한두 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10년 동안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폐지됐어요? 축소됐어요? 폐지 축소됐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한 10% 줄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번엔 정말 없어질까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줄 쳐보세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줄 쳐보세요.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사회통합전형 옆에 써 있어요? 또 줄 쳐보세요. 재정지원과 연계.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있죠? 거기도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이 3개가 있어요. 정리하면 말이죠. 2014학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종을 늘리고 많이 운영하면 돈을 지원했어요. 연간 500억 이상씩 지원했습니다. 많이 받은 학교는 30억씩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굉장히 짭짤했겠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교교육 정상화를 하려면 고교에다 돈을 주지 왜 대학에다 돈을 주냐고.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름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대로 집행했어요. 지난 2년 동안 18년, 19년. 교육부는 어떻게? 그대로. 이명박 때 제가 찍혔는데요. 그때 과장하시던 분이 지금 국장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교육부는 저 싫어하더라고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계속 500억 이상 심지어 늘렸어요. 600억까지 지원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180도 바꿔서 정시 30%하고 40% 조기 달성한 학교한테 돈을 주겠다 이거지. 180도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500억, 600억 쏠 때 학종을 늘리는 것만 갖고도 500억, 600억 쐈잖아. 그러면 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뭐야? 정시 40% 하는 게 바로 돈 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두 개가 더 있죠. 돈 써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늘었으면 액수가 최소한 2배는 늘어줘야지. 그래야지 좀 대학 입장에서 하고 싶은 느낌이 들 거 아니겠어? 아니 뭐 똑같은 돈 쓰면서 3가지를 하래 이거. 하지만 교육부가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폼은 잡되 완전히 폐지는 못해요. 왜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논술은 폐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고려대가 2018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하고요. 32억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원서값이 6만 5천 원인데 지원자가 4만 9천 명이에요. 논술은요. 정말 지원자가 많아요. 내신 나쁜 놈들은 다 해요. 이게 무슨 떡볶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성대와 중대인데요. 성대, 중대 논술장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재밌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치 구름대가 내려오는 것 같아. 애들이 어떻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사람 구경해, 사람 구경. 우와, 우와 이러면서 내려온다니까. 그거 야 장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와, 우와 무슨 뜻이야? 아, 나 떨어졌구나. 뭐가 이렇게 많이 보냐 이거. 논술은요 하려면요 논술에 짱 받고 하세요. 논술도 무슨 주일학교 다니듯이 일을 한번 슬쩍하고 평소에는 수능하고 내신하다가 주일학교 다니듯이 하면 그럼 붙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특별히 이과인데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건 병신이거나 문과 논술을 체계적으로 일하는 애들 계속 해왔거나 그런 애들이 되는 거지 뭐 아무나 쓴다고 되나? 논술은 절대 주일학교 아닙니다. 논술에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자, 이런 식의 변동들이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논술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논술은요 인원이 반토막 정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입학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입학처는 누굴까요? 입학 중에 가장 똑똑한 입학처? 연대 입학처입니다. 연대 입학처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항상 연대를 위한 전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사바사바 해갖고요. 교육부 욕을 안 먹고 살살살살 하는데 성공을 해왔던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열받지. 특기자 전형 줄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줄여놓고는. 근데 연대는 계속 지원받았거든요. 얘가 특기자 전형을 많이 하는데 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에요? 그런데도 연대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참 대단한 학교입니다. 이화여대는 심지어 최순실 사건 때문에 빵원 받았어요. 빵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최순실 사태 이후로. 왜? 고교교육 정상에 심각하게 위배가 됐어! 이러면서, 예. 고대가 내년에 못 받아야겠네. 죄송합니다. 예.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연세대는요. 벌써 교육부 흐름을 미리 아는 것 같아. 1년 조기 달성하는 거 보이세요? 25페이지. 논술이 반토막 났죠. 언제? 이미 내년. 기가 막혀요. 연대가 하면요. 모든 사립대가 따라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야. 요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군.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군. 마이너스 10억은 재정 지원으로 보태주겠지. 그래야 서로 면도 쓰지 교육부가. 교육부가 논술 폐지하겠다는데 난 그대로야 이렇게 하면 교육부가 미움사지. 알겠죠? 저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요. 2022학년도에 연대를 많이 따라할 것이다. 논술은 한 60% 많으면 70% 정도 남을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는 않는다. 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이제 정상화가 없죠? 고교교육 기여대학 기금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이번에 그렇게 발표했으면 저는 폐지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0은 큰 돈도 아닌데 국가 입장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줄었을 때는 논술은 좀 더 각별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니다 됐고요.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죠? 느낌 잡으시고 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8페이지 가볼게요.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애를 공부를 한 다음에 애를 대학에 잘 보내면요. 새로운 부업이 생겨. 학원 실장.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애가 잘 가야 돼. 애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 가서 뭐 삼척대 간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예, 좀 잘 가야 돼. 예. 자, 8페이지 2021, 22 이렇게 보입니다. 23은 왜 없어요? 저는 예비고1인데요.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뺐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비고3과 예비고2를 볼게요. 예비고3 일단 주목하세요. 예비고2 어머니는 잠깐 쉬세요. 자, 거기 수시 모집 보이세요? 수시 모집 찾으셨습니까? 8페이지에 네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이라는 말 보이시죠? 합격자 발표가 최초일까요? 추합일까요? 거기서 최초입니다. 거기 최초라고 써놓으세요. 선생님 최초라고 써놓으시지 왜 안 써놓으세요? 원래 교육부가 안 써놔요. 그래서 안 써놓은 거예요. 거기 합격자 발표는 최초입니다. 그럼 합격자 등록도 최초 합격자 등록이겠죠? 그럼 최초 합격 등록자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18일입니다. 그럼 18일 6시가 딱 됐을 때 모든 대학은 자기가 수시에서 몇 명을 등록 안 했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수시에서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등록을 700명밖에 안 했네. 300명이 등록을 안 했네 이거. 그럼 그 300명이 뭐로 넘어가는 거야? 추합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다른 대학을 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엉터리 오답은 이거예요. 수능 최저를 못 채워서예요. 그런 오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교육부 기자라는 새끼들이 그런 글을 꼭 써요. 바보같이. 이게 정답이에요. 딴 데 등록한 거예요. 수능 최저를 못 채웠으면
불합격이지. 그게 아니고 합격생을 1000명을 계속 발표해놨는데 그 중에서 1100명이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딴 데를 등록한 거죠. 딴 데도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합이 시작이 되면 며칠부터 추합이 시작될까요? 19일부터 시작되겠죠. 추합을 며칠 동안 하나 계산해 보세요. 19, 20, 21, 23 써놓으세요. 5일. 써놓으세요. 역대 최저. 역대 최저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5년간 추합일은요. 지난 5년간 7일, 7일, 6일, 7일, 올해 6일이었어요. 내년은 5일이에요. 내가 교육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 아니 추합이 왜 5일인가요? 대답이 좀 웃겼어요. 그러네요. 이것들이 정말 그러네요 씨야. 짜증나 씨. 추합일이 하루 줄면 추합이 한 번 줍니다.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4차, 5차, 6차 하던 게 5차밖에 못하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하던 게 4차밖에 못해요. 추합이 하루 준다고요. 추합은 왜 또 여러 번 해야 되죠? 추합도 여러 번 게 되거든요. 내가 최추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추합에서 4개 됐어. 그럼 3군데는 추합 발표를 해놓고도 또 등록 안 하는 애가 또 생기죠. 그걸 하는 게 2차 추합이야. 2차 추합도 또 등록 안 하는 애 생겨. 3차 추합, 4차 하다가 수시는 끝나는 거예요. 수시 추합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수시 추합이 오늘 끝났어. 오늘 등록 마감 써. 등록 마감된 그 다음 날에 돈 찾아러 오는 애도 있어. 왜요? 그 수시 등록 마지막 날에 딴 데 등록한 거야. 그럼 이전에 등록했던 요 학교 돈은 그 다음 날 찾아러 와. 와 수시 다 모집했어. 근데 그 다음 날 와요. 또 비어요. 그래서 추합에서 못 채운 애는 어디로 가? 정시로 넘어가는 거야. 수시 추합이 하루 준다는 건요. 정시율이 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이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어머님들, 이과 어머님들 다 정시가 안 그래도 30% 조기 달성했는데 2월도 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비고일은 어떻게 되나요? 세보시면 알겠지만 예비고일은 다시 7일로 환원이 됩니다. 예비고일 때는 정상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5일 했다 7일 했다 그러는 거야. 진짜 김철희 교육부 장관 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저번에 광명해가지고 적성고사를 왜 폐지하시나요? 그랬더니 학생의 적성이 굉장히 미래사회에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하고 그런 헛소리 해갖고 아주 욕먹었죠. 교육부 장관이 적성고사가 뭔지를 몰라요. 큰일 날 거지. 진짜 문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9페이지 넘어갈게요. 10페이지 넘어갈게요. 11페이지.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김찬희가 굉장히 정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야. 제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시는 내신이 나쁠 때 쉽게 선택하는 간편한 대안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내신 나빠? 정시하지. 정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강남역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강남역. 여기 세일학원 아직도 있어요? 세일학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강남역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네?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 어떻게 삽니까? 아침 8시부터 수능 수능 점심 먹고 또 수능 저녁 먹고 또 수능 집에 가서 또 수능 밥 먹고 또 수능 세수하고 또 수능. 근데 학교에서 학교 활동하고 내신하고 주말에는 뭐 주일학교 다니듯이 논술 한번 하고 학원 숙제 겨우 해갖고 와고 있다가 졸고 있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애주생을 이겨? 말이 돼?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는 거야. 갈 데가 없네요. 정시는요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요. 수시는 선지원이잖아요. 소신껏 써놓고 아싸리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주로 다 떨어지죠. 정시는요 후지원이잖아요. 점수를 받았을 때 이게 꼭 적금 탄 것 같아요. 이 적금을 어떻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가군, 나군, 다군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잘해야 될까? 포트폴리오 투자의 성공은 뭐예요? 추합 드는 거죠. 정시 추합. 우와! 합격하고 기분 나쁜 거는 정시 최초합밖에 없어요. 최초합하면 욕먹어요 나중에. 아니 왜 최초합하도록 나한테 소개했어요? 아니 거긴 추합으로 안 돼요. 추합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안 믿어. 왜 최초합으로 나를 합격시켰나요? 이러면서 아주 잘해주고 욕먹는 게 정시예요. 정시 상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정시 상담하기로 약속해놓고 수시 합격했다고 연락 오면 너무 기분 좋아. 전 돈 받고 상담을 안 하고 친구들만 해주는데 친구가 13명이라고 이번에 해요. 친구들이 다 그 나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요. 제가 수능 난이도에 관한 걸 한번 갖고 왔어요. 11페이지.
국어는 봐봤자 모르실 거고 수학도 봐봤자 모르실 것 같아서 영어는 좀 아실 것 같아서 영어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2005학년도에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완성이죠. 빈칸완성이 제일 어려워요. 빈칸완성 중에서 2005학년도에 제일 어려웠던 빈칸완성입니다. 2005학년도를 가져온 이유는 7차 수능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ince it manufactured its first car in 1955, Korea has grown to be the sixth largest automobile producer in the world. 내가 다 아는 단어만 있어. 해석이 돼. 그렇죠. 놀라운 체험. 야, 영어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당시 빈칸완성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야, 십몇 년 전 이랬구나. 정답률 몇 프로? 47%. 1년이 흘렀어요. 28번 문제.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is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 조금 더 어렵죠? subject 한 단어도 좀 어려운 거예요. 저기 영어 선생님, 나재로 선생님 계시지만 subject 피사체란 뜻이거든요. 그 단어 말고는 다 알아. 그죠? 그런데 선택지도 더 어려워졌죠. 지문도 조금 길어졌죠. 아까보다 지문이 좀 어렵죠? 정답률 보세요. 21% 보이세요? 그럼 알고 맞춘 새끼 1%라는 얘기 아니야. 찍어도 20%인데 오지선다. 이 수준이었어요. 작년 수능 볼게요.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their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ethod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present contents, interpretations, representations.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에이션스가 뭐가 이렇게 많아. 지문도 존양 길어. 십몇 년 전과 비교해봐. 2배 됐어, 2배. 놀라운 건 정답률 보세요. 21%보다 11%가 높아요. 격차가요, 이렇다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만 그럴까요? 수학, 국어 다 그래요. 옛날 차이가 요랬다면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왜? 학종 시대라서 그래요. 옛날에는요, 다 1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를 했어요. 지금은요, 1, 2학년 동안 다 딴짓해. 딴짓하다가 3학년 때 좀 수능 해볼까? 안 되지, 당연히. 수능 공부 양이 모자라다는 걸 자기가 시험 치고 느껴. 그래서 자발적으로 재수하겠다고 하는 거야, 애들이. 아유, 공부도 안 해놓고 수능 친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을 하려면 좀 가능한 일찍 결정해서 좀 매진을 하라고, 매진. 중요한 거 부모님들, 특히 고3학년들 잘 기억하세요. 애들한테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돼. 괜히 지가 초조해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니? 야, 너 이때까지 공부한 게 뭐해? 어떻게 해? 학원 바꿔야 돼. 학원 무슨 쇼핑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좀 배우려고 하면 졸려 가면 또 배워. 여기 가면 또 배워. 배 떠고 또 배워. 너 어떻게 뚝 비어있어. 엄마가 불안해갖고 나는 뭐라 했냐면 딸한테 철학책에 양질 전환의 법칙이란 게 있다. 양이 쌓여야 질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큼 쌓여야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너가 지금 양이 쌓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언젠간 터진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어. 나중에 안 터졌다고 나한테 욕먹을까 봐. 어떤 애는 6월에 포텐이 터지고 어떤 애는 9월에 터지고 어떤 애는 재수할 때 터지기도 한다더라. 양을 더 쌓으면 포텐이 빨리 터진다. 괜찮아. 4등급 잘했어. 수학을 그래서 목표를 88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여러분들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나 100점, 96점 목표죠. 못하는 애들은요, 88점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92점 목표는 더 잘하는 애죠. 88점 목표란 건 뭐예요? 21번, 29번, 30번 틀리겠다는 거야. 목표를 세웠어. 내가 29번을 풀었어요. 답이 20분의 9더래. 기분이 이상하더래. 29번이 20분의 9야. 강한 확신이 들더래. 이건 답이다. 29, 20분의 9. 맞췄어. 21번이 29번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정답률은 항상 높아. 왜? 찍으니까. 걔 아침에 나갈 때 나한테 물어봤어. 아빠 4번 찍어? 왜? 지난 4년 동안 4번이었거든요. 21번이. 내가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야, 4번은 찍지 마. 내가 몇 번 찍어?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 내가 전문가지. 내가 전정이가 아니잖아. 내가 전문가지. 야, 4번 빼고 아무거나 찍어! 걔가 5번 찍었어. 짝수형이었거든요. 짝수형 답이 5번이었어. 88번 목표가 21번, 29번을 맞춘 거예요. 11번, 13번 틀렸지, 당연히. 역시 예정대로 나오더구만요. 이번에 3점짜리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건 그런 현실적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괜히 호황되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70점 되면 88점, 80점. 왜? 88점 목표 세우고 나머지 뭐라고 과학에서 채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정시 계획이에요. 뭐 다 100점이야, 다 100점. 다 전교 1등이야, 자기를. 그러니까 맨날 70점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라도 푼 걸 맞아야 될 거래, 푼 걸. 푼 것도 틀려, 찍은 것도 틀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88점을 먹는, 86점을 먹는, 84점을 먹는 비결은요, 푼 거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14, 15페이지 다 하는 거에 쭉 넘어가시고요. 각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리하고 이제 제가 파트를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학종부터 한번 볼까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다는 거. 학종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16페이지, 17페이지 중에 학종이 있는 학교 4개를 찾아보세요. 어딥니까? 거기 위에 부담 커짐, 부담 작아짐 보이시죠? 부담 커짐의 맨 왼쪽에 서류, 수능, 면접 보이시죠? 수능이라는 게 수능 최저잖아요. 왜? 지금 수시니까. 맞죠? 두 번째도 수능 보이시죠? 세 번째 칸에는요. 서류 플러스 면접이라고 돼 있고 수능이 없죠. 네 번째 칸은요. 서류만 있죠. 그 얘기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만 있어야 학종의 수능 최저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예요? 서울대 직윤, 고려대 아까 봤던 학업부 수영, 이화여대 미래인재,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선생님 몇 개 더 있는데요? 몇 개 더 있는 건 의대와 간호대입니다. 주로 다 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대 같은 건 의대만 서류 수능 면접이고 나머지는 전부 맨 오른쪽 칸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종을 보시는 분은 이게 인서울 전부예요. 학종 하시는 분은 이거 딱 펴놓고 집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런데 서울대 직유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그럼 지우시고 우리 애는 남자네? 그럼 이대도 지워. 그럼 고대하고 홍대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여자는 이대 합쳐서 3개, 남자는 2개. 근데 홍대는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홍대 갈 점수가 되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고대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게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하냐 안 하냐 문제인데 고대는 수능 최저 안 하는 학종도 생겼잖아 아까.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종은 선택한 순간 수능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 참 내신이 어렵지. 그게 참 어려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논술 가볼게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23페이지인데요. 논술 여기 보입니까? 가장 불공평한 전형. 왜? 논술은 학교에 과목이 없죠. 사교육 하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전형이죠. 생긴 지가 참 20몇 년이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생겼으니까요. 20몇 년 동안 없애지 않고 참 살아남았다는 게 참 대단한 그거고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능 최저 23페이지. 23페이지 수능 최저 보이시니까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있는 경우가 많죠? 없는 경우를 나는 목표로 한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있는 경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왜? 있어야 절반 이상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로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공부한다는 거는요. 정시 공부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논술에서 수능 최저하는 것도 수능이고 정시도 수능인데 뭐가 달라요? 크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수능은 정시는 몇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2외국어 뺀다면 4과목을 하는 거죠.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2과목. 근데 수시는 그 4과목이 다 수능 최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의대 일부와 고대학과 일반 전형 학업부 수형밖에 없어요. 대부분 몇 개 과목 들어가? 2개 또는 3개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내년 거로 다 바꾼 거예요. 논술하실 분은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내년 거로 다 바꿔놨어. 그러니까 진짜 최신 자료입니다. 26부터 27, 28까지 수능 최저 있는 학교는 다 있어요. 여기 없는 학교는 수능 최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보통 2개 영역 또는 3개 영역이죠. 그러면 미리부터 전략을 잘 짜야 돼. 내가 G로 지원하는 논술이 2개 영역이 돼 있어. 그럼 2과목만 하시라고. 3개 영역 돼 있어? 3과목만 하시라고. 선생님 그러면 논술 다 떨어지고 정시로 먹으면 안 했던 과목이 폭망 아닙니까? 그렇죠. 논술을 하면서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면 절대 논술을 못 붙어요. 논술을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은요. 무조건 이건 붙어야 돼요. 왜? 정시로 절대 그 학교를 못 가요. 왜? 역량을 분산했잖아. 남들은 수능만 하고 있을 때 난 논술했잖아.
그럼 수능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양질 전환해서 양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강남역 애들과 비교해봐. 근데 같은 점수 나오면 그건 도둑놈 새끼지, 도둑놈. 이해가시죠? 논술 하기로 순간한 건 논술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논술 안 할 거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정시로 가. 그럴 때 2과목, 3과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자,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죠? 수학입니다. 네. 영어가 수학보다 덜 중요합니다. 영어 선생님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수능 최저의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어인 거 아시죠? 왜? 수능 최저는 등급이에요. 등급. 영어 1등급이 제일 쉬운 거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세요. 영어는 1등급은 절대평가잖아요. 무조건 4%보다 많잖아. 작년에는 5%였지만 올해는 7%를 넘어섰습니다. 영어 1등급을 하나 먹어놓으면요. 수능 최저 채우는 게 참 마음이 편해요. 2개 영역 더하기 4였으면 하나 1이야. 그럼 3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 영어 1이 안 돼갖고 수능 최저 탈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탐구인데요. 탐구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서강대 보이세요? 서강대? 26페이지. 서강대는 사과탐 몇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죠. 근데요. 밑에는 사과탐, 성균관대는요. 2과목 평균이죠. 이해가세요? 2과목 평균하고 한 과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겠죠? 내가 탐구를 2과목을 했는데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4등급이야. 그럼 평균이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입니다. 2.5니까. 3등급 그거 어디서 먹어요? 그 수능 최저에. 1사인데 한 과목만 들어가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잖아. 그럼 6개 구상을 미리 지금부터 하시고요. 예비 고3들은 논술을 한다면 그 중에서 사회과학이 만약에 한 과목이면 나머지 한 과목은 사회과학을 넣고 3개 영역 들어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럴 땐 거기서 국어나 수학 중에서 자신 있는 걸 하나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수능 최저 방법입니다. 됐고요. 논술에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하면 29페이지입니다. 논술 얘기 잠깐 하고 정시 얘기하면 이제 끝나겠죠? 29페이지 논술. 논술에서는 말이죠. 내신이 있습니다. 내신. 죄송합니다. 딴 것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25페이지부터 볼게요. 25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네. 25페이지 볼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대치동에 앉아있는데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헛똑똑이라 그러는데요. 기초가 박약하고요. 복잡한 얘기를 많이 알아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 예. 거기 가지도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지 특기자 전형은 왜 외우고 있어? 지는 가지도 못하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어느 날 요거 프레스가 있어요. 거기 한 지역에. 요거 프레스에서 요거트 먹고 있는데 아줌마 3명이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대치동 아줌마 특징이 있죠. 상대방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아들, 딸 새끼들한테 얘기하면 안 듣죠? 남편은 못 알아듣죠? 어디 가서 할 얘기가 그래서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할 얘기가 끝나면 헤어집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중계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3명이 각자 떠들고 있는데요.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 와, 나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김철인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잡힐 것 같아갖고 얘기하려고 있다가 속 나왔어요. 내가.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논술은 수능 내신 안 들어가지? 응. 거긴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논술에서 내신 안 들어간 학교는요. 3개밖에 없어요. 거기 회색 표시해놨죠. 어디? 연세대, 건국대, 연대, 원주. 연대, 원주는 뭐 목표로 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연대, 건대 빼고는 다 뭐라고 써있어요? 교과 보여 안 보여? 교과라고 보이죠? 그것도 서류도 아니고 교과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예요. 그러면 논술은 우리가 독도 애들한테 밀리겠네요. 교과에서. 대학이 미쳤어요. 그렇게 하게. 잘 볼게요. 25페이지 다시 볼게요. 서강대, 성균관대 보세요. 서강대는 교과가 얼마? 10. 비교과 10. 학생부 교과 옆에 붙어있는 비교과는요. 학종 비교과하고 달라요. 예. 이 비교과는요. 출석 점수하고 봉사 점수만 들어가요. 학생부 교과에 있는 비교과도 그렇고요. 논술에 들어있는 비교과도 출석과 봉사만 들어가요. 모두 만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교과 10 보이죠? 교과 10만 보시면 돼요. 교과 10. 그럼 그 밑에 성균관대 보이세요? 성균관대 학생부 40 보이세요? 그 밑에 교과 30이라고 써보세요. 교과 30. 교과
교과 30. 자, 그러면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에서 누가 교과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성균관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성균관대가. 얼마나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학교인데. 성균관대는 재단이 삼성이잖아요. 비즈니스 학교예요, 이거는. 그 학교가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예요, 이 학교가. 그럴 리가 있어요? 무슨 독도만 뽑을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들 앞으로 각 대학의 수시요강, 정시요강을 보잖아요. 거기 숫자들이 나와 있죠. 60대 40, 20대 20대 20. 이건 전부 형식적 반영 비율이에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고대 학생부가 60이라는 게 60의 힘이 아니라는 걸 보셨잖아. 왜? 급간의 차이를 작게 하면 힘을 발휘를 못해. 이해 가셨죠? 그게 실질 반영이라고요. 그러니까 30이란 얘기는 교과에 할애된 점수가 30이란 얘기고 10이란 건 교과에 할애된 점수가 10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점자에게. 그럼 진정하게 중요한 건 뭡니까? 2등급은 몇 점 깎는가? 3등급은 몇 점 깎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가세요? 즉 교과 30일 때 30점인 사람은 다 1등급이래고요. 교과 10일 때 10인 학생은 다 1등급이래라고. 그럼 문제는 2등급은 몇 점 깎는가? 그게 실질 반영률입니다. 이해 갔어요? 가봅시다. 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논술하고 이제 정시하면 끝나요. 29페이지. 자, 서강대 찾아보세요. 서강대는 밑에서 10번째 있습니다. 서강대 밑에서 10번째 찾으셨습니까? 독도고 1등한테 몇 점 준대요? 200점. 20 곱하기 10을 해서 200점 준대요. 2등급은요? 199.4. 3등급은요? 198.6. 190.8. 장난쳐 지금? 장난치냐고요. 그러면 내가 대원외고 4등급이야. 그래도 2.2점 깎이죠. 2.2점은 논술에서요. 단어 하나 빠진 거예요. 채점 기준표에 대한 토시 하나 틀리면 1점 감점이에요. 황당하죠? 성균관대 보세요.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성균관대는 더해요. 네, 0.1, 0.2, 0.3, 0.5. 이 배치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건 2020이에요. 21은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이건 수시요강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1과 2의 점수차가 큰 학교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수차가 작은 학교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볼 때는 성대가 서강대의 3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서강대는 1과 2가 0.6점 차이인데 성균관대는 0.1점 차이죠. 6배가 서강대가 오히려 많으니까 우리는 18배나 착각한 거죠. 아까 3배 성균관대가 더 많다고 생각했잖아. 재밌는 건 맨 밑에 있는 두 개 학교가 다 재단이 재벌이죠. 두산중앙대와 삼성 성균관대죠. 이해가세요? 대기업은 좋은 고등학교를 좋아한다고요. 특목자사 강남을 좋아한다고요. 그 뜻이라고요, 이게. 이해가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화여대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화여대. 1, 1은 점수차가 몇 점? 6점. 2, 3이 12점이에요. 2등급까지만 좋고 3등급부터는 싫어. 그 다음은 더 웃겨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세요. 220점, 80점 차이가 나죠? 이런 얘기예요. 네가 민사고니? 네가 민사고 할애비더라도 7새끼는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6을 안 받아 이놈아! 그런데 성균관대는 받아 와. 알겠죠? 논술은 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표의 중간 위 특목과 자사 다니는 어머님들은요. 이 중간 위는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 아래를 지원하는 거예요. 덜 깎이는 거. 일반고인데 내신을 좀 관리하다가 논술로 돌았어. 중간 위로 하세요. 알겠죠? 왜? 특목자사 애들은 중간 위로 안 오니까. 지금 중간 위로 하면 독도고 애들한테 지잖아요. 독도고는 논술 안 와요. 여기 논술학원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시 봅시다. 정시는 말이죠. 30페이지, 30페이지.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정시. 자, 정시의 비밀. 30페이지, 31페이지가 가나다군의 배치표예요. 2021년 내년도 이거 그대로고요. 내후년부터는 바뀝니다. 서울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질 겁니다. 아주. 가나다군에서 각각 한 개씩 쓰게 돼 있고 군외라는 건요.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군외는요, 교육부 산하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거 보이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가서요. 교육부 룰을 따르지 않아요. 재밌는 거는요. 이과생이 카이스트에 정시로 붙었죠. 그럼 수시 합격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원래 수시가 합격되면 정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군외는요. 정시 합격을 하고 수시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다만 좋은 학교죠. 문과는 경찰대. 문과 물론 이과도 경찰대 이과도 갈 수 있지만 주로 문과로 가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이과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정시가 없어졌어요. 이 세 개 학교는 수시 합격도 취소할 수 있고 정시 원서도 더 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과 상위권은 정시 원서를 6장 쓸 수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제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수시 합격했는데 정시에서 다시 해서 정시에서 학교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복잡한 얘기는 또 뭐 중요한 얘기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34페이지 잠깐 하고 35페이지하고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34페이지는 뭔가 하면요. 예비고3 오는데 특별히 잘 봐두시고요. 예비고2, 예비고1도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요. 근데 예비고2, 예비고1 오는데 제가 살아있는 이상 내년에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배워도 되지만 그때 또 복습하면 좋으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세요. 예비고3은 지금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반영 방법이 다른 거 보이세요? 표준점수 100분이 변한 표준점수 보이시죠? 첫 번째 표를 갖고 볼게요. 34페이지. 34페이지 첫 번째 표를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은 국어, 수학을 뭐로 보죠? 표준점수로 봐요.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는요. 100분위로 보고요. 홍익대, 과기대는 표준점수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 방법은 표준점수 방법과 100분위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처럼 한번 보세요. 올해는 국어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이과 관점에서는. 문과가 수학이 더 어려웠지만 작년에는 문과, 이과, 공이 국어가 졸라 어려웠어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겠죠? 다 맞은 게 표준점수가 150점이었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요. 이게 만점이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만점으로부터 애들의 분포 상태가 빽빽하게 존재해요. 듬성듬성 존재해요. 듬성듬성 있겠죠. 시험이 어려우니까. 듬성. 점수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표준 점수 차이는 졸라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얘하고 얘가 표준 점수 차가 20점이 났어요. 그래도 100분위는 별로 안 내려온다. 이해 가세요? 왜?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속해 있는 애들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적게 떨어지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내가 어렵게 나온 과목을 좀 잘 봤어. 그럼 표점이 유리하고 어렵게 나온 과목을 나오고 총점이 같은 애 대비 못 봤어. 그럼 100분위가 더 유리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으면 표를 같이 봅시다. 33페이지 앞 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왔어요. A 학생은 뭘 잘 봤어요? 13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밑에 A 학생은 뭘 잘 봤어요? 국어를 잘 봤죠? B 학생은요? 국어도 잘 봤지. 국어는 좀 못 봤지만 수학을 잘 봤죠? 뭐보다? A보다. 근데 국어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A와 B의 국어 표준점수 차이는 몇 점? 16점인데 100분위는요. 6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어려운 과목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수학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점을 더해보니까 A 학생이 당연히 잘하지. 왜? 국어가 어렵게 나왔으니 표점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 근데 100분위로 더하니까 누가 많아? B가 많잖아. 왜? A 학생의 국어 100분위가 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교 중에서 국민대 숭실대 기억나십니까? 국민대 숭실대 정시로 가기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국민대 숭실대 볼 때 숭실대는 국어 수학을 표준점수로 봐요. 국민대는요. 100분위로 봐요. 결정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으로 지원할수록 더 좋은 과를 갈 거 아니야. 어려웠던 과목을 좀 잘 봤으면 표점으로 보는 숭실대를 가야 될 거고
어려운 과목을 좀 못 봤으면 100분으로 보는 국민대가 더 유리할 거잖아. 그런데 꼭 어떤 특정한 자기한테 불리한 학교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건대 다니는 친구들은 왜 건대 다니는 줄 아세요? 너 왜 동국대 안 가고 공대 갔냐 그러면 집이 화양리래. 진짜 집에 가까운 데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유 국민대 청릉까지 언제 가라. 집이 상도동인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유리한 데로 가야 과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건설 환경 갈 거를 저희 가면 컴퓨터 공학과를 가는데 왜 건설 환경을 다니고 있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유불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100분위로 보냐 편연수로 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져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성적을 딱 받으면 말이죠. 얘가 어떤 점수가 유리한가를 다 보셔야 돼. 됐죠? 그거 됐습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34페이지 가보세요. 다시. 국어 수학은 반영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탐구, 과탐, 사탐은 반영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 거에 이름이 써있죠. 일단 34페이지 표에 세 번째 칸부터 볼게요. 홍익대, 과기대는 탐구를 뭐로 본대요? 국어 수학과 똑같이 표준점수로 보니까 홍익대는 전부 표준점수로 봅니다. 아까 봤던 국민대 숙명여대는요? 역시 100분으로 봅니다. 그럼 쉽죠? 총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홍익대는 표점을 다 더하면 돼. 국민대는 100분을 다 더하면 돼. 아쉬워. 근데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건 다 첫 번째 칸에 있어요. 국민대는 아직은 목표가 아니야.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겠지만 첫 번째 칸에 있는 학교는 뭔가 어려운 말이 있어.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 에이씨 교육부 새끼들 막 욕 나오네. 씨.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 난 이거를 매년 20년간 설명해 왔어요. 저는 얼마나 지겨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 예? 이거는 뭐냐 하면 100분의 1을 갖고 점수로 바꾼 거예요. 거의 변화라는 말 보이잖아요. 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영어 얘기하고 끝낼게요. 35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들이 지금 우리가 정시하고 있어요? 수시하고 있어요? 정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이상한 점수를 쓰고 있는지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라는 이상한 점수를 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5페이지의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두 번째 표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과탐 원점수 50점 만점에 표준점수 100분위. 가장 심했던 때가 2016년이니까 2016년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과어머님들 과탐으로 본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과탐과 사탐이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요. 2010년에 생명원의 표준점수가 몇 점이에요? 76. 물리투는요? 63. 제가 물어볼게요. 물리투 63점이 있는데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어요, 걔? 몇 개 틀렸다고 표 위에 써 있어요. 몇 개 틀렸대요? 50점 만점. 몇 개 틀렸다고요? 없어요. 안 틀렸다고요. 안 틀리는 것보다 더 많이 맞는 방법은 없잖아요. 63점이 뭐예요? 물리투 최고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교 1등이고 물리투를 선택했는데 나는 다 맞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전교 5등은 생명원을 해서 다 맞았더니 76점이래. 그럼 나는 물리투가 교육부가 쉽게 출제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더 듣네. 가만 앉아서 다 맞아놓고 13점 까였죠. 이해 가세요? 그럼 이 점수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이해 가시죠? 이 점수를 쓰면 물리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표준 점수로 보면 과목 간 유불리가 너무 크므로 100분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누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그러면 거기 제가 네모 쳐놓은 거 보이세요? 네모 쳐놓은 거 찾으셨어요? 100 보이세요? 생명원 다 맞은 애와 지학원 다 맞은 애가 표준 점수가 몇 점 차이 나요? 3점 차이 나는데 100분위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같은 거로 보자. 100분위가 같음으로. 이해가세요? 표준 점수로 보면 3점 차이가 나지만 100분으로 보면 같은 점수로 보게 되니까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수라고 해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안 돼요. 왜냐 보세요. 물리원 다 맞은 애는 100분위가 얼마예요? 97이죠. 야, 다 맞았으면 100분위 100이 돼야 되는데
왜 다 맞았는데 100분의 100이 안 되죠? 만점이 너무 많아서. 100분이, 다 맞은 애가 100분이 97이면요. 만점이 6%인 거예요. 반토막 쳐요. 이해 가시죠? 네. 아까 물리투 60 몇 점일 때 그때 다 맞은 애가 11.56%였어요. 12%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반등 쳐서 6 쳐서 다 맞은 애 100분위가 94였어요. 거기 94라고 써있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돼서 다 맞은 애가 너무 많은 건 내 잘못이 아닌데 100분위가 나는 97로 깎여.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해. 하지만 표준 점수보단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여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표점 대신 100분위를 쓰겠소. 이게 상위권 대학이야. 이해 가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는 100분위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변한 표준 점수라는 어려운 말이 붙어있죠. 그럼 100분위로 보는 이유는 이해했죠? 이해했는데 뒤에 붙은 건 또 뭐냐 이거야.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국어 수학과 더 하려고. 고려대, 연대, 서울대 국어 수학을 무슨 점수로 본다고요? 한개 봉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표준 점수로 보죠. 사탐 과탐은요. 표준 점수로 보면 너무나 극악해서 100분위로 봐. 근데 이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죠. 표준 점수는 점수고 100분위는 석차잖아요. 석차와 점수를 더하면 뭐가 돼요? Nothing. 인구와 GMP를 더하면 뭐가 돼요? Nothing. 키와 몸무게를 더하면 뭐가 돼요? Nothing. 이해 가시죠? 그래서 100분위로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점수로 바꿔서 그런 다음에 국어, 수학, 표준 점수가 더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를 보통 재수할 때 알게 돼요. 자, 이제 딱 5분만 더 할게요.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맨 밑에 100분이 100과 100분이 95 보이세요? 거기 5개 대학을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 5개 대학. 5개 대학 볼 때 100분이 100을 먹건 100분이 95 먹건 어떤 과목이건 상관없어. 사탐을 선택해서 100분이 95를 먹었어. 그럼 100분이 100을 먹은 애에 비해서 65.22점과 64.21은 몇 점 차예요? 1점 차죠. 이 65.2, 64.2 이게 뭐야 이름이?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 100분위를 점수로 바꾼 것. 이거는 대학이 발표예요. 1점 차 나는 거 보이세요? 과학은 어때요? 2.97점 차 보이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씁니다. 내가 연대를 가려고 해요. 사탐을 95, 95 먹었어. 100분이. 예? 사탐을 95, 95 먹었으면 사탐을 뱅뱅 먹은 애에 비해서 몇 점이 깎일까요? 2점 깎인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해하신 거야? 답 써놓으세요. 1점 깎임. 2점이라고 틀려고 물어본 거야? 왜 1점, 1점 두 개니까. 그럼 왜 1점이냐? 37페이지 보세요. 연세대 사탐 반영 어떻게 돼 있어요? 0.5 보이세요? 두 개의 변환 점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연대는요. 그러면 사탐 100분이 95를 했으면 100, 100이네 하고 몇 점 차이 난다고? 1점 차이 나서 2점 차이 났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점 차이 난다고. 이해 가세요? 다시 앞으로 와봐. 이과요. 이과는 2.97 좀 안 떨어지니까 3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과 95의 점수차가 몇 점? 3점이네. 자, 그러면 과탐을 내가 95, 95 두 개 먹었어. 응? 그럼 100, 100에 비해서 몇 점 차이 나? 6점이라고 틀려야지 맞는 거예요. 6점이라고 그러셔야 돼. 답 써놓으세요. 9점이라고. 9점. 9점. 왜요? 38페이지. 과탐이 뭐라고 써있어요? 1.5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연세대는요. 과탐 변환 점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1.5를 해요. 정리해봅시다. 저 한번 보세요. 연대 기준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연대로 본 거예요. 한양대는 1대1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환 점수 차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잖아요. 근데 연대 기준으로 삼으면요. 사탐 95, 90을 했을 때 1점 차가 나고요. 과탐은요. 95, 90을 했을 때 9점 차가 나요. 이과 과탐 중요한 거 아시겠죠? 과탐 공부 좀 하세요. 네, 과탐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그거를 재수할 때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과탐 95, 95는요. 정교권 점수예요.
보통 우리 딸은 나의 딸이니까 얼마나 과탐을 열심히 했겠어요. 86, 86 나왔어요. 그럼 몇 점 차이 날지 느낌 오시죠? 100분위와 100분위 변환 점수를 가려놓고 다 못 가요. 그럼 아까 이상한 게 있네? 홍익 때는 표준 점수잖아. 사탕 같은 데 표준 점수잖아. 홍대는 어떻게 표준 점수로 보지? 홍대는 어차피 다 맞은 애들 안 와. 많이 틀린 애들이 와. 그냥 표점으로 보겠다 이거야. 신경 안 쓰고. 상위권에 거는 문제일 뿐이야. 난 거기까지 신경 안 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정시전에서 굉장히 복잡한 변수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지원을 못하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문과는 사탐이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한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정시에서. 이과는 과탐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만큼 열심히 해달라. 이런 애들이 있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수학만 하다가 과학으로 망해서 재수하는 애들이 많아요. 수학하고 과학하고 좀 같이 하라고 정시면. 알겠죠? 그리고 정시에서 가장 천대받는 영어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9페이지. 저는 표를 만들 때 말이죠. 어떤 표를 볼 때 가야대부터 시작하는 표를 굉장히 싫어해요.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도대체 내가 보고 싶은 학교는 언제 나오는 거야? 찾다 보면 씨발 몇 분 지나가 씨. 저는 항상 실천적으로 표를 만드는데요. 아까 우리가 논술에서 표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죠? 2등급을 많이 깎는 순서로 제가 배치했잖아요. 이 표는 뭔가 하면요. 역시 영어 2등급을 많이 깎는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제일 많이 깎는 학교가 어딥니까? 경희대입니다. 2등급이면 몇 점을 깎여요? 8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100점과 89점은 11점 차이인데 8점밖에 안 깎아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대치동이 정말 많아요. 야 네가 89점인데 너 왜 100점하고 비교하냐. 너의 경쟁자는 93, 94, 92야. 너 92하고 너 몇 점 차이 나? 3점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너 이 새끼 8점 차이가 됐잖아. 이 바보야. 점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 왜 100점하고 자꾸 생각하냐고 이 바보들이. 이해 가시겠죠? 근데 보통 2등급은 그렇게 아깝게 2등급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등급제라는 게. 그래서 2점, 3점 날 새끼가 8점 차이까지 나는 거예요. 경희대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어. 경희대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부모 중에 한 명이 외대를 나왔어요. 외대는 정문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경희대가 더 크게 나와요. 외대가 굉장히 작잖아요. 학교가. 거기 외대 언덕이 있어요. 점심 먹고 담배 피러 가면요. 전교생을 다 만나요. 제 친구가 외대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인사하다 끝나. 막. 근데 경희대는 캠퍼스가 너무 좋죠. 아름답잖아요. 뭐 크라운홀 호수도 있고 막 호수에서 배 젓는 거 보면 막 외대 애들이 호수에서 배도 젓네. 막 건대 가보니까 막 호수가 막 학교가 너무 좋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대는 경기고보다 작습니다. 경기고의 반이에요. 학교가 굉장히 작습니다. 문과밖에 없잖아요. 이과가 없잖아요. 학교가 그런 거죠. 경희대를 가고 싶었어. 영어가 2등급이 나왔네. 그러면 그런데도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어 수학에서 8점을 더 먹어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죠. 근데 문제는 국어 수학을 8점을 더 먹으면 경희대를 안 오죠. 밑으로 쭉 가면서 뭐가 있어요? 서강대 고려대 보이세요? 서강대 고려대 몇 점 깎아요? 1점 깎잖아요. 그럼 8점을 만약에 국어 수학에서 더 올렸다면 플러스 7 하면서 과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희대는 영어 2등급이고 국어 수학을 남들과 비슷하게 했으면요. 불합격을 하고요. 영어가 2등급이고 딴 걸 잘 봤죠. 그러면 안 와요. 이해 가세요? 1등급을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무슨 얘기냐. 이 표에서 중간 위의 학교는요. 영어 2등급이면 간당간당해요. 쫄려서 지원이 안 돼요. 나중에 써보세요. 연대 쓰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2등급이야. 못 써요. 5점 깎여갖고요. 진짜 못 써요. 왜? 고대를 보면 훨씬 좋은 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쓴다고요. 고대 1점 깎이는데. 지금 5점, 10점에 5점 됐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정시 지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 소리야. 그래서 영어는요. 1등급 먹어놓으면 정시에도 좋아. 수시 체제에도 좋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가 처음에 절대평가로 바뀔 때 강남 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이야. 미국에서 5년 반 살다 온 우리 딸은 어떻게 했을까? 영어 하나도 안 했어요. 영어를 조기 교육으로 끝낸 애들은요.
과거 같으면요 끝까지 했어요. 왜? 97점과 100점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하던 게 영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그런 애들은 안 해요. 우리 또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시간을 수학, 과학, 국어에 다 배치하게 되니까 그 점수가 올라가지. 그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 우리가 모를 뿐 사실은 그 결과에 기여를 한 거죠. 걔가 어떻게 국어가 1등급이 됐겠어. 수학이 어떻게 89를 먹었겠어. 영어를 안 한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이거든요. 영어를 좀 1학년, 2학년 때 좀 열심히 좀 해두라고 좀. 강남에도 상당수가 안 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정시에서.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2등급 먹으면 되지 경희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집 여기서도 가까운데. 연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정시에도 못 가고 수시로는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논술 잘 써야겠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전형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관계된 내용으로 하여튼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했고요. 대일 정보가 좀 느껴지시죠? 네. 이거 끝내면 안 되고요. 어머님들하고 나중에 여기 친구 어머님들하고 나중에 스타벅스에 가서 나중에 또 복습도 하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철이었습니다.